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최근에 이 물가 상승 압력들이 계속됨에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 미국의 파월 의장이 5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거의 공식화함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조정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 물가의 상승 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번 주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1사분기 GDP 데이터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요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물가 상승 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하방 위험까지 설상가상으로 금융시장을 덮을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닐 것인지 오늘 주간 ETF 동향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융시장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저가 조금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녹색 영역으로 표시한 게 이제 약세를 보였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주황색으로 표현한 게 강세를 나타낸 건데, 지난주 보시면 다 녹색이에요. 그리고 주황색은 달러 인덱스 하나. 그러니까 지난주는 달러만 강하고 대부분의 뭐 주식, 채권, 외환, 자산 시장들이 다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 이 나스닥의 주가 하락세가 3.8%까지 급락을 했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많이 떨어졌어요. 수목금. 지난주 후반에도 또 이 파월 의장이 이제 5월 FOMC에서 거의 50bp 금리 인상을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 긴축에 대한 공포감들이 조금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상해와 항생에서 계속 상하이의 봉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뭐 중국 증시는 다소 미국 증시하고는 조금 이렇게 따로 노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같이 부진한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이 조금 선방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2700선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지난주에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의 하락분을 지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월요일 장에서는 다소 시장이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 국내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조정 흐름이 조금 빨리 나타났잖아요. 올해 연초부터 3천선 갔던 주가가 1월 달에 크게 얻어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악재를 선반영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주가 하락폭은 좀 제한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게 어떤 강한 흐름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눌려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이제 연준의 긴축 우려감인데, 사실 좀 지겹기도 해요. 이거 새삼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5월 FOMC에서 이 50bp 금리 인상될 확률은 FF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느덧 99.6%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도 5월 FOMC에 인접을 하면 거의 50bp 인상 확률을 100% 반영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미 5월 FOMC 5월 4일 있습니다. 참고로 5월 4일 날 있는 FOMC에서 연준이 50bp 금리 인상 할 거 다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왜 또 시장이 이렇게 부담을 느끼냐라는 건데, 5월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6월도 있습니다. 6월 지금 6월 FOMC가 언제 있냐면 6월 15일 날 있어요. 근데 6월 15일 날 있는 FOMC에서 지금 그때도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70%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6월 말 기준으로 1.5에서 1.75가 될 확률이 7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5월에서 0.75에서 1.0으로 높이고 50bp 인상하고, 그 다음에 6월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네. 50bp가 아니라 지금 75bp네요. 이러니까 시장이 부담을 느끼지. 자, 보세요. 지금 5월 FOMC에서 0.75에서 1% 갈 확률이 99.6%인데, 지금 6월에는 1.5에서 1.75. 그러니까 5월 50bp 금리 인상 했다 손 치고, 거기서 75bp 인상할 확률이 70%입니다. 와, 이거 좀 세다.
그죠? 제가 지금 산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5월달 50bp 빅스텝을 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고 뭐 두세 차례 50bp 인상이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이제 50bp도 아니고 75bp.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5bp는 베이비 스텝, 50bp는 빅 스텝, 75bp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6월 FOMC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무려 70%로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이 위험 자산들의 조정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환경인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금리도 보게 되면 한때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조금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뭐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거의 2.7 수준까지 2년짜리 금리가 올라와 있고요.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도 지금 2.9% 정도의 상당히 좀 육박한 모습입니다. 역시 국내 금리가 지난주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네요. 지금 뭐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국내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조금은 약세가 좀 제한적인 이런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뭐 국내 금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아까 이제 유일하게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게 달러 인덱스인데 뭐 보시면 101을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내 최고치냐면 지금 2020년 한 2년 정도 이 코로나 위기가 발발했었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달러가 확 강했는데 뭐 그때 이후로 최고의 강세를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도 지금 정고점 수준에 다 육박을 했습니다. 지금 1240원대가 상당히 조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만약에 5월과 6월에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의 연이은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달러와의 강세 흐름, 원화의 약세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그나마 이제 약간 호재라고 하면 호재일까요? 조금 긍정적인 거는 이 유가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지는 않고 100불대에서 조금 상승세가 좀 막히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지금의 유가만으로도 계속해서 한 3, 4분기까지는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통화 긴축, 이 금리 인상의 흐름들이 좀 강하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현재 100불 정도 수준의 연말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보시면 한 10월께 정도 가게 되면은 유가가 한 83불 정도 수준까지니까 그러면 이제 유가 상승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정도 가게 되면 조금 유가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좀 낮아질 개연성이 있으나 4분기 가면은 또 이 기저효과가 물가를 높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고물가에 따른 부담 또 통화 긴축에 따른 부담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을 좀 짓누를 수밖에 없겠다. 오히려 이 긴축이 강화되고 누적되는 하반기가 조금 더 걱정된다. 뭐 이제 이런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뭐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이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ETF까지 살펴드리고 경제지표 볼 건데 지난주에 ETF에서 가장 이제 좋았던 성과를 기록했던 게 탄소 배출권 선물. 유럽 시장에서 그동안 상당히 좀 부실했던 것들이 다시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 소재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반도체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조금 반등을 좀 했죠. 그동안 너무 안 좋다가 조금 올라오면서 일단 주간 성과는 괜찮았고요.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주 그리고 자동차도 지난주에 뭐 이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가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전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요. 부진했던 종목들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 차이나 뭐 본토 뭐 그다음에 심천, 그다음에 전기차, 솔라이트 다 안 좋았었고, 그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약간 이제 고밸류 부담이 높은 종목들, 메타버스, K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좀 부진했습니다. 자, 오늘은 ETF는 좀 간단하게 살펴드리고 이제 주로 경제 지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1분기 한국 GDP가 발표되고 이제 목요일 날 그 미국 GDP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한국의 3월 광공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월말로 가기 때문에 이제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이제 연이어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한국부터 보게 되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지난 분기가 4.2%, 4분기 전년 동기비 GDP 성장률이 4.2%였는데 지금 2.8% 떨어져요. 올해 지금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3.0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현대경제연구원이 2.6 인정도란가 떨어뜨렸고, 지금 지난주에 조금 충격이 있었던 게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기존의 그 4.1인가에서 3.6 정도로 지금 하향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 전망치도 상당히 좀 높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국 경기 전망치를 무려 3.0에서 2.5%까지 낮춰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2% 중반의 성장률 전망을 처음 이 IMF가 발표를 한 건데, 기본적으로 IMF 전망치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준치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대부분 좀 빠르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IMF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면 대부분 그 뒤따라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많이 하향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 중반 정도 수준까지 아마도 컨센서스가 지금 내려오는 과정들이 보여질 텐데, 일단 1분기는 2.8%예요. 이제 그러면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작년에 2, 4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냐면 무려 6.0%입니다. 그 다음에 3분기가 4.0이었어요. 그 다음에 4분기가 4.2%.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높은 성장률이 2, 4분기 있었고,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4%대 나왔는데, 지금 1분기가 벌써부터 2.8%가 나와버렸으면, 기저효과를 감안해보면은 2분기 성장률은 뭐 거의 2%를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3분기, 4분기에도 웬만해서 3%대 성장률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2% 중반 성장률도 이거 장담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미국까지 마저 보면 미국도 지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6.9%. 비록 이제 미국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얘네들은 전기 대비 연율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년 동기비 성장률을 써가지고 작년과 비교했었을 때 성장률이 이 정도 돼요라는 거지만, 미국은 전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 성장률이 얼마 했고 요 정도 속도로 4분기 연속 이어지면 연간 성장률이 얼마가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에 경제가 회복한 속도로 보게 되면 연간 성장률이 6.9%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1, 4분기는 성장률이 1.1%로 뚝 떨어집니다. 즉 1분기 성장하는 속도로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이어지면 연간 성장률 미국 1.1%밖에 안 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률이 좀 저하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괴리감 느끼실 수 있는 게, 아니 뭐 이제 코로나 풀리고 이래서 경제활동 정상화되고 지금 길거리나 어디 그 뭐 맛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 막 바글바글 하거든요. 거리두기 풀리면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야 경기 좋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내수 비중이 적진 않습니다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수출 주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내수보다는 대외 경제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근데 지금 뭐 미국도 상당히 성장을 조금 저하되고 있고, 유럽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경제 활동 그렇게 좋지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3월달 광공업 생산 지표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광공업 생산 데이터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통계청에 가시면 이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그 데이터가 매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 요번 주에 발표되는 그 산업활동 데이터는 이제 3월 말 데이터가 이제 나와요. 거의 한 2달 정도의 이제 래깅이 있는 상황인데, 자, 3월 산업활동 지표 중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지난달에 발표된 걸 보게 되면 요렇게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경기 선행지수인데, 얘는 작년 한 3월부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까지도 계속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상하네. 선행지수가 동행지수에 선행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마치 선행지수가 잘못됐고 동행지수는 계속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은 선행지수의 하향 흐름이 조금 더 이 경기 흐름을 잘 나타내고 있고 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승한 것은 왜곡 현상에 의한 바가 크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드린 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세부 항목을 보시면 여러분도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 동행지수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 건설기성액, 소매 판매, 내수출하, 수입, 비농림업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광공업 생산 전월 대비 2월달 악화됐죠. 서비스 생산 안 좋죠. 기성액 마이너스로 갔죠. 소매 판매 뭐 고만고만이죠. 내수출하도 안 좋아요. 자, 지금 좋은 지표가 뭐냐면 수입액이 지난달까지 좋았어요. 2.4. 그래서 계속 좋게 했고 2월 달에 좀 안 좋아졌는데 2월 달엔 또 뭐가 좋았냐면 비농림업 취업자 수가 또 확 높아졌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수입액이 늘어나는 거는 국내 경제에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에 제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뭐 원유값, 그 다음에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수입액이 늘어난 거지. 이게 향후에 국내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수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2월달 이제 얘도 떨어졌는데 갑자기 비농림업 취업자 수가 확 올라왔습니다. 2월달에. 근데 왜 2월에 올라왔냐면 3월달에 여러분 대선 있었잖아요. 3월 5일이었나요? 그 대선 한 달 전에는 대부분 이 대선 그 서로 양 선거 캠프에서 엄청나게 그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단기 근로자를 많이 뽑습니다. 선거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2월 달에 확 높아진 거예요, 지금. 근데 3월 달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미 수입액이 꺾였죠? 비농림업 취업자 수 3월에 없을 거죠? 다른 지표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그러면 사실 이 경기 동행지수도 제가 봤을 때는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동행지수 올라오면서 경기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하방 위험을 낮게 평가했다고 한다면 다음 주 이 경기 지표 보게 되면은 1분기 GDP들 다 안 좋게 나올 거고 이 산업 생산에서도 경기 동행지수 꺾여 나온다고 한다면 비로소 이제 경기 하방에 대한 위험이 조금 본격적으로 이 금융시장에 조금 이제 이렇게 부각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뭐 최근에 이 주식시장이 다소 조금 조정받고 이제 약간 기대감들이 있죠. 5월 FOMC 끝나면 그러면 이제 약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뭐 5월 끝나도 6월 달에 75bp 인상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5월 FOMC가 50bp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라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이거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분기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버티긴 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3분기, 4분기 가서 누적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을 때가 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경기 하방에 대한 위험이 그동안 고물가에 가려져 있다가 좀 부각이 되면 채권 시장에서 오히려 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뭐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단기 쪽 금리가 올라오고 장기 쪽 금리에도 좀 부담을 주고 있긴 한데요. 이제 물가 상승 위험뿐만 아니라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이 더하면 더할수록 오히려 이제 장기 쪽에는 그 다음 사이클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축소되고 뭐 역전으로 가는 상황들이 이제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보게 되면 미국이 지금 5년 이상에서 지금 수익률 곡선이 지금 역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뭐 국내에서도 조금 장기 쪽 금리가 오르긴 오르지만 조금 상승 압력도 좀 이제 더 많이 가지는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직은 장기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시기는 아니지만 장기 채권의 이 투자 적기가 계속해서 조금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도 좀 드렸는데요. 최근의 흐름들이 조금 그런 모습들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 포트폴리오 그 전략할 때는 조금 이 채권 비중의 확대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이 고물가에 감춰진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내용으로 이 주간 ETF 영상 보내드렸고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왜 이렇게 느리는지 제 멘트하고 화면이 잘 받쳐주진 않는데, 하여튼 여러분 뭐 일단 날씨도 좀 좋고 코로나도 풀려가지고 놀러 다니기는 상당히 좋긴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 지표랑 또 우리가 실물 경기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지표랑은 조금 더 다르기도 합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가 좀 부진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따뜻한 봄날에 또 코로나도 풀려서 그동안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위축됐던 이 경제 활동이나 또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경제는 경제고 또 금융시장은 금융시장이지만 또 여러분 따뜻한 봄날 좋은 날씨 누리는 또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5월 ETF 포트폴리오 전략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